자, 등기 이제 두 번째 걸 봅니다. 두 번째 걸 보는데 275페이지에 보면 이제 등기의 효력이 나왔어요. 우리 교재가 이제 약간 순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요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추정이라는 게 제가 앞에서 소송과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안 나네요.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소송에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주장하고 앤드 증명까지 해야 된다 그랬고요.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증명하려고 봤더니 증거가 없어.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걸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추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추정이 되면 그 사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일단 증거가 있든 없든. 그래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추정된 사실은 뭐가 필요 없다? 증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연결시키세요. 추정된 사실은 소송에서 증명이 필요 없다. 그런데 등기에 그런 추정력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A 토지가 있는데요. 소유자가 갑으로 되어 있고 을로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이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갑과 을이 소송이 붙었어요. 갑은 을에게 판 적이 없다. 을 등기는 무효다. 말소해라. 을은 무슨 개소리냐. 샀다. 내 거다. 을병 사이에도 소송이 붙었어요. 을은 병에게 돈 다 갚았으니까 저당권 말소해라. 병 무슨 개소리냐. 다 못 받았다. 말소 못 해주겠다. 자, 이럴 때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깔끔하게 끝날 텐데 증거 없이 당사자 간의 주장만 있다면 법원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가 혼란스럽겠죠. 그럴 때 등기를 믿어라. 그게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등기의 추정력이란 일단 부동산에서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그럼 이 갑을 사이의 분쟁은 누가 유리해요? 을이 유리해요. 왜? 등기부에 매매가 있다고 돼 있고 을이 소유자라고 등기돼 있으니까 갑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고 을은 소유자다라고 추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을은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두 번째 소송은 누가 유리해요? 병이 유리해요. 왜? 병이 저당권이 등기돼 있으니까 병은 저당권자다. 받을 돈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이걸 등기의 추정력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간단하죠, 개념은? 네,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등기되어 있는 내용 중에 어느 범위에서 추정력이 인정되느냐. 먼저 두 가지 기억하세요. 표제부. 공시법에서 보셨죠? 표제부가 뭐예요? 부동산 현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 등기부가 표제부와 사항란으로 나눠져 있고 사항란이 갑과 을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이때 표제부에는 그 부동산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등기부의 표제부에는 추정력을 인정 안 해줘요. 두 번째, 뒤에서 보시겠지만 가등기라는 것에도 추정력을 인정 안 해줘요. 일단 첫째가 추정력의 범위, 추정력의 인정 범위에 관해서 첫째, 표제부나 가등기에는 추정력이란 게 없다. 추정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디에만 추정력 인정해 준다는 거야? 사항란 중 본등기에 대해서만. 사항란 중 가등기 반대가 본등기예요. 자, 어떻게 인정해 주는가? 동그라미 1번.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권리가 존재한다. 원인도 적법하다. 이렇게. 매매가 있었다. 이렇게. 원인도 적법하다. 또 4번. 만약에 얘네들 매매가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나 등기가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도 있다. 이것까지 추정합니다. 근데 대리권이 있다라는 건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요.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게 등기부에 기록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대리권의 존재까지 추정을 해버립니다. 우리 판례는 그래서 절차, 권리, 원인, 대리권의 존재 이렇게 물적 범위가 하나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적 범위라고 해서요. 인적 범위는 물적 범위는 어느 범위에서 인정을 해주느냐의 문제예요. 어느 범위에서.
그래서 요거는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게 물적 범위고요. 인적 범위는 이 추정력을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누가 누구에게. 자, 요 경우 갑과 을이 붙었을 때는 을이 주장할 수 있죠. 그쵸? 등기 명의인이 내가 소유자다 주장할 수 있어요. 요렇게 붙었는데 을이 이렇게 말해. 이건 내 거 아니다. 이거 무효다. 근데 얘는 이거 믿고 돈을 빌려줬어. 이럴 때 병은 뭐라 그래? 네가 등기됐으니까 너야 자식아. 병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즉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두 번째,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지금 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내 거다 이렇게. 또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봐라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3자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고 전 등기 명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정력의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등기 명의인 또는 제3자가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또는 전 등기 명의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인적 범위. 얘도 주장할 수 있고 얘도 주장할 수 있고 얘는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얘한테도 주장할 수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범위는 누가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양가로의 동그라미 1번에 세 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현재 등기 명의인은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주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번 추정의 효과 쭉 내려서 기억. 저당권 따위가 등기되어 있다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채권도 가지고 있다.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니은 가등기의 경우에는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추정되지 않는다. 디귿이 좀 전에 봤던 거 그거 다시 나온 거예요.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을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이 을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디귿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요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까 추정된 사실은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요 둘 사이에 을이 돈을 다 갚았다. 저당권을 말소해라. 병은 무슨 개소리냐. 다 못 받았다. 말소 못 시키겠다. 다툼이 생겼을 때 누가 일단 이겨요? 병이 이겨요. 왜? 병은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고 받을 돈도 있다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 추정은요.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져요. 예를 들어서 병이 저당권자라는 추정이 있는데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예? 추정된 사실은 이게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떨 때 깨지는가?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만 하면 안 되겠죠. 뭐까지 하면? 주장만 하면 안 되겠죠. 뭐까지 하면? 증명을 하면 깨져요. 증명을. 그럼 보세요. 을과 병 사이에 병이 저당권자로 추정이 됩니다. 받을 돈이 있다라고 추정이 돼요. 네? 이때 을은 다 갚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 주장을 을이 증명까지 했어. 영수증을 딱 받아놨어. 채무 완제 증명서가 어디로 없어져가지고 을이 증명을 못하고 있었는데 온 집안을 다 뒤졌더니 채무 완결이라는 병이 써준 영수증을 딱 찾아냈어. 그걸 소송에 가져가게 되면 반대 사실이 증명되겠죠? 그러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추정력의 번복 또는 추정력의 복멸 이렇게 불러요. 그게 지금 276페이지 맨 밑에 리을에 있는 거 하고요. 오른쪽에 야한가로 4번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라고 해서 잔뜩 나와 있어요. 요거 지금 읽으면은 또 유체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또 다음 순환으로 이렇게. 오늘은 유체이탈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만.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의 개념, 인정되는 거, 등기되어 있는 내용대로 인정되는 거. 두 번째, 그 범위에 관해서 첫째, 물적 범위, 요거는 인정 안 돼. 그런데 절차, 원인, 권리, 대리권의 존재 이런 건 인정돼. 그 다음에 인적 범위, 누가? 등기 명의 또는 제3자가. 누구에게? 제3자 또는 전등기 명의인에게. 그렇죠? 그리고 추정의 효과. 추정된 사실은 뭐가 필요 없다? 증명이 필요 없다. 따라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만 깨진다. 만약에 얘가 증명 못하면 이건 패소, 이렇게 패소, 얘가. 그걸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 그랬죠? 그래서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됐죠? 자, 이게 두 번째 보실 거고요. 세 번째로 278페이지에 보면 등기의 유효 요건이라면 우리 지금까지 봐오셨지만요.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그 등기가 다 유효한 건 아니죠. 비슷하게 법률 행위가 있다 해서 그게 다 유효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등기도 등기가 되어 있다 해서 다 유효한 건 아니니까 이 등기가 유효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등기의 유효권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절차적 유효권하고 실체적 유효권하고. 간단히 생각하세요. 절차적 유효권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 이걸 등기법에서는 등기 능력이라고 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등기관이라는 공무원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등기법에서 정해져 있는 절차에 따라서 기록까지는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절차적 유효권이에요. 단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권법에는 일물 일권주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부동산 하나에 물권이 몇 개 있어야 돼? 하나하고 등기부가 몇 개? 하나 있어야 돼. 부동산 하나에 등기부가 몇 개? 하나 있어야 돼. 그런데 불사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등기부가 여러 개. 이걸 중복등기라고 해요. 요 문제가 하나 생겨요. 다른 말로 이중보존등기라고 합니다. 요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문제가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로 실체적 유효권은 절차적 유효권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등기되어 있는 내용과 권리관계가 일치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해요. 분명히 돈을 빌리면서 계약은 근저당권 설정 계약했는데 저당권이 등기돼 있어. 무효.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가 돼서 무효. 예? 등기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당사자의 법률행위 내용이 일치를 해야 돼. 일치. 그게 실체적 유효권이에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자, 이때 절차적 유효권 관련해서는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하나 있어야 된다가 절차적 유효권인데 두 개 이상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두 번째로 이거를 갖추지 못한 경우. 이걸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여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무효라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 또 하나가 무효 등기의 유용. 요거. 그래서 일단 이중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무효여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유효한 거, 그 중에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 요거 지금 세 개. 여기에다가 아까 잠깐 봤던 거, 뭐? 가등기. 네 가지를 이제 더 하시면 돼요. 등기관에서는 한 6가지 정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등기 청권 했고요. 등기 추정력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의 유효 요건과 관련해서 3개. 그리고 등기의 종류와 관련 가등기 하나 있다. 이 중에서 요 놈과 요 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에서는. 네 가지를 이제 살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279페이지 이중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중보존 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의 등기부가 몇 개? 두 개. 당연히 하늘 아래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의 등기부만 남겨놓은 채 나머지 다 무효로 처리해야 되겠죠. A 토지가 있는데 등기부가 2개야.
이걸 등기관이 발견했을 때는 이걸 정리하는 절차가 등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과목 등기법 과목에서는 그 등기관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는가, 정리하는가 이 절차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민법에서는 정리와는 상관없이 어떤 등기부가 유효하냐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법원의 태도를. 자, 먼저 이중보존등기에 관해서 등기부 유무효가 다툼이 생겨서 대법원까지 왔을 때 우리 대법원은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제일 먼저 표제부를 봐요. 표제부를 봐서 이 표제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현황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것만 유효라고 해요. 그게 표제부의 보존등기래요. 이중보존.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표제부의 이중등기. 부동산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 등기만 유효. 그런데 표제부를 봤더니 모두 일치하거나 모두 불일치해. 그럼 표제부 갖고는 판단할 수 없고 사항란으로 갑니다. 사항란 중에 갑구라는 곳으로 가요. 갑구에는 소유권 및 소유권 처분 제한이 등기되어 있고요.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갑구로 가서 갑구 중에서 최초 등기 명의인 등기부를 새롭게 창설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를 뭐라 하죠? 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를 새롭게 창설하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소유권 등기를 뭐라 한다? 보존등기. 그 보존등기 명의인의 같은지 다른지를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존등기 명의인이 같다면 무조건 선보존등기. 같다면 예외 없음. 무조건 선보존등기. 근데 보존등기 명의인이 달라. 이럴 때는 원칙이 선보존등기. 다만 이 선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후보존등기가 유효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걸 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거, 보존등기 명인이 다른 경우에는 선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등기는 실체 권리 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요. 실체 권리 관계와 일치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가 된다.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판례가. 이 판례는 듣기만 하세요. 네? 지금 요걸 처리하는 두 가지 판례가 A 토지가 있어요. 요게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가 갑으로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갑이 땅을 팔아요. 그럼 이 을은 땅을 산 을은 여기에 이전 등기하면 되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이 자식이 보존 등기를 했어.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럼 이게 후보존 등기죠. 자, 이때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르죠. 근데 선보존 등기 이게 원인 무효예요? 이거 원인 무효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무효. 후보존 등기 명인이 설령 정당한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무효다.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니까. 됐죠? 자, B 건물이 있어요. 갑이 신축을 했어요. 자, 신축을 한 사람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죠? 자, 이게 미등기 상태야. 그러나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걸 팔았어요. 이때 을은요,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갑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하는 게 정상인데 이 자식이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게 먼저 이루어졌어요. 이걸 본 갑이 지가 또 보존 등기를 했어. 후보존 등기예요. 자, 이때 우리 판례 건물 따위를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양도를 하고 양수인이 신축자의 보존 등기 후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양수인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부르고 등기법에서 들어보셨죠? 금시초문 이 모두는 올이 아니고요. 머리 못자 대가리 두자예요.
그러니까 요 앞대가리 생략할 때 이런 뜻이에요. 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면서 우리 태법은 이걸 인정해요. 그럼 요 을명의로 되어 있는 선보존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가 설령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그래서 아까 합쳐서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후보존 등기는 따질 필요 없이 무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보존 등기 명인이 다를 때 우리 판례가 이중 보존 등기를 처리하는 판례의 내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건 잃어버리셔도 되는데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둘째 사항란의 이중 등기 동일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 줄에 특히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다.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거 선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설령 뒤에 이루어진 등기는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무효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중보존 등기.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양가로 5번 무효등기의 유형. 자, 네 번째 건 무효등기의 유형. 자, 이건 무효등기를 재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갑소유 아파트가 있고요.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금전은 돼요. 하고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돈을 갚아. 변제하면요. 이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 저당권이 등기된 상태에서 변제가 있게 되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거예요. 말소 등기할 필요 없이. 그리고 이제 갑은 은행으로부터 등기서류를 받아가지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가지고 등기소 가서 내가지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게 돼요. 그럼 요 사이 변제를 한 때부터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될 때까지 요 사이에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가 되죠. 그래 안 그래? 잘 생각하세요. 돈 갚는 순간 저당권을 소멸한다니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말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부터 말소가 될 때까지 이 말소되지 않고는 이 저당권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인데 요때 갑이 또 똑같은 돈을 또 빌렸어. 만약에 똑같은 돈을 다시 빌렸다면 이걸 말소할 필요 없이 재활용하면 되죠. 그게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가 되었는데 그 무효인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그 등기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한다면 굳이 그 무효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재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나오는 개념이 무효 등기의 유용이 됩니다. 다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가요. 이 상태에서 이게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말소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갑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럼 저당권 등기를 해주겠죠. 근데 이게 아직 말소가 안 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순서상으로 등기부상 순서상으로는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으로 등기가 돼요. 다만 이때 병은 등기부에는 2번으로 돼 있지만 실제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병도 그걸 알아요. 이게 말소될 거라는 걸. 자기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게 말소가 돼야 되죠. 근데 말소를 안 시키고 갑이 또 돈을 빌려 얘한테. 그래서 이걸 재활용을 해. 그럼 누가 나타나 있어 이미? 그럼 이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안 되죠. 따라서 제한이 하나 가해집니다.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유용할 수 없다. 이런 제한이 하나 있게. 그렇죠? 또 하나가 표제부 유용이라고 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었어. 그럼 이 새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 따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구건물의 등기부를 폐쇄하지 아니한 채
구건물 등기부의 표제부를 신축한 건물의 효량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하고 구건물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판례가 표제부 등기 유형이라고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 등기 유형을 우리 판례가 인정하되 두 가지. 표제부 등기 유형은 안 된다. 또 하나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도 안 된다. 그래서 5번에 무효 등기 유형이 있고 한 장 넘어가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다만 실질관계의 소멸로 무효인 등기를 유용하기 위하여 그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또 하나 표제부 등기용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멸시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됐죠? 자, 우리는 등기관에서 6개를 봐야 되는데 4개를 봤습니다. 자, 이 4개는 그나마 좀 쉬워요. 이제 나머지 2개. 중간생략 등기하고 가등기 남았습니다. 중간생략 등기하고 가등기는 우리 요거 관련 판례 사례라고 해요. 짝깔한 것으로 뻘겋게 바탕이 돼 있고 쫙 나와 있어요. 2개가 연속해서. 자, 먼저 중간생략 등기 봅니다. 중간생략 등기 오늘 6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생략 등기가 잘 나오는 집은 6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이 이렇게 전전 매매가 되었을 때 원래 등기도 이렇게 순차 넘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을이 미등기 전매를 하고 자신을 생략한 채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걸 중간생략 등기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물권 변동 과정의 일부를 누락한 등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을에 무슨 짓거리가 있어서 미등기 전매. 그런데 이거 법적으로 규제했죠. 부동산 등기 특별지법에서 뭐 하고? 금지를 하고요. 위반하면 어떻게 됐죠?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처벌되죠. 강행규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행위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규정이 무슨 규정? 단속규정 그랬어요. 단속규정.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하고는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때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곳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당연히 최종 양수인 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병이 갑한테 가서 직접 나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가 인정되려면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전 등기 청구. 그 요건이 뭐냐? 당사자 간의 합의. 자, 그래서 첫째, 합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합의는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합의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판례가. 나중에.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합의. 두 번째, 이렇게 합의가 있어서 병이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병사의 매매가 있는 걸로 봐주진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중간생략 등기를 허용하는 이유는 등기는 유효라고 뭐는 뜯어내려고? 세금을 어떻게 뜯어내요? 여기 뜯어내고 여기 뜯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 매매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안 돼요. 갑병 매매가 있는 걸로 보면 갑병사에서만 세금을 뜯어낼 뿐 갑을 을병 2번을 뜯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요것과 요거는 그대로 남아있다. 즉 중간자의 최초 양도인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최초 양도인이 중간자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은요
당사자 간의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다면 병은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해요. 하나가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 고 할 수도 있고요. 갑한테 가서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라 라고 을의 권리를 대위해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병은. 만약에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갑한테 가서 빨리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라고 을의 권리를 대위 청구했다면 이때는 중간생략등기가 되질 않습니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합의가 있을 때 병은 두 가지 초이스가 가능하다. 됐죠? 반면에 합의가 없어. 합의가 없으면 갑은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분명히 합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직접. 합의가 없으니까 직접 돼 안 돼? 안 되고 뭐만 가능해요? 을 대위 청구. 됐죠? 자, 중간생략등기 뜻. 법적 규제. 여기 한 세트 하나. 단속 규정이라는 거. 두 번째. 합의가 있어야 직접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갑병매매가 있는 건 아니니까 대위 청구도 가능하고 을의 갑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없다면 직접은 안 되고 뭐만 된다? 대위 청구만 된다. 됐죠? 엔드 두 개 더. 위에 거. 합의를 했는데 갑을 사이에 대금을 인상을 했고요. 인상을 했고 아직 을이 인상분을 지급을 안 했어요. 아직. 그런데 병이 직접 청구가 들어왔어요. 이때 갑, 을로부터 아직 인상된 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병의 직접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합의를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가? 있다. 우리 판례. 그래서 갑은 합의 사실을 부정할 수도 있다. 합의 후에 뭐를 부정할 수 있다? 합의 사실을 부정하고 병의 직접 청구를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요 경우.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없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합의 후에 관련된 거고 이건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기가 경로가 됐어요. 합의가 없는데도 을을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태야 지금. 근데 합의가 없어. 이럴 때 우리 판례 이거 유효. 왜? 세금만 뜯어내면 돼. 굳이 이걸 뭐 합의가 없다 해서 무효로 할 것까지는 아니고 합의가 있어야 직접 청구가 가능한데 합의가 없으면 안 되는데 갑이 스스로 넘겨줬어. 합의를 안 했는데. 그래서 중간생략등기가 됐어. 그럼 이거 굳이 무효로 할 필요 없다. 빨리 국가는 뭐만 뜯어내면 돼? 세금만 뜯어내면 돼. 그러니까.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경로되면 그 등기는 어떻다? 유효다. 유효다. 됐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의,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 직접 이전 등기로 격려할 수는 없고 동그라미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절대로 안 돼. 동그라미 4번 이미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등기가 됐어. 그럼 유효. 세 줄. 일단 요 정도. 예? 자, 여기에 이제 두 개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거 하면 또 뭐가 일어난다고요? 유체이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중간생략등기에서. 중간생략등기 뜻, 법적인 규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게 한 요건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없을 때. 이 기본에다가 합의 후 대금 인상,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효과. 딱 요렇게. 됐죠? 자, 여기까지가 중간생략등기. 자, 이제 마지막 281페이지 가등기가 나왔습니다. 가등기. 이것만 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다 하는 거예요. 가등기는요,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의 순위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비 등기를 가등기라고 합니다. 이때 순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을 보전이라고 부르고요. 요때 요 청구권은요. 요때 요 청구권은 물권 변동에 관한 청구권이 물권 변동. 자, 대표적인 걸 생각해 봅니다. 갑이요. 을에게 1월 10일 날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이 을은 대금을 3월 10일 날 주기로 했어요. 아직 2달 남았죠. 자, 을의 이전등기 채권은 언제 생겨요? 3월 10일 날. 그렇죠? 잔금 치르면서 등기 넘겨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의 이전등기 채권은 언제 생긴다고요? 3월 10일 날. 그럼 이 부동산 매수인 을의 이전등기 청구권은 장래 발생하는 청구권이면서 이걸 행사했을 때 물권이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딱 요 을이 갖게 되는 청구권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럴 때 을이 2달 될 동안 걱정이 돼요. 왜? 갑이 더 비싸게 주겠다는 놈이 나타나면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미리 순서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게 뭐다? 가등기다. 제가 그랬어요. 놀이동산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요. 매표소가 있어요.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어. 여기 가서 이 표를 사다 보면 더 쓸 것 같아, 사람이. 그럼 여기다 한 사람 짱 박아놓고 표를 사러 간다 그랬어요. 요 짱 박아놓은 사람. 요게 뭐라 그랬죠? 요게 가등기라 그랬어요. 이때 요 짱 박아놓은 것만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뒤에 사람이 쭉 줄 서. 이거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죠? 막아요, 못 막아? 못 막아. 여기 입구에 사람이 딱 서 있어. 얘가 아니 왜 내 뒤에 사람 줄 세우냐고 따질 수 있어요, 없어? 없어. 뒤에 줄 서는 사람 보고 뒤 딱 보고 야마 너 왜 내 뒤에 줄 서? 돼, 안 돼? 안 돼. 이 가등기는 언제 의미가 있어? 표를 사왔을 때 의미가 있어. 이 표 사오는 걸 본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이 가등기. 순서 확보. 이렇게 장차 발생하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청구권의 손해를 미리 확보할 목적으로 이런 등기가 가등기다. 그래서 을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짱 박아 놓는다. 뭐를? 가등기를 이렇게. 그랬다가 본등기를 하면 순서가 언제로? 여기로. 얘가 뒤에 줄이 쫙 써 있지만 표를 사왔어. 본등기. 마지막에 가서 서요. 여기 가서 서요. 여기 가서 서요. 왜? 미리 순서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가등기가 이런 기능을 한다. 이런 기능. 당연히 가등기의 효력을 말할 때에는 요 본등기를 하기 전과 후로 나눠서 효력을 얘기해야 돼요. 본등기 전과 후로. 자, 본등기 전에 6개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본등기 후와 관해서 3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면 그래도 덜 유체 이탈이 일어납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하면 이제 그때 유체 이탈입니다. 오늘은 눈이 말씀드려서 유체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인 거. 자, 본등기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줄 서 있는 것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 그랬죠. 표 사올 때까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걸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추정력이라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추정력. 아까 가등기 추정력 없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갑이 팔아먹는 거 막을 수 있다 없다? 못 막는다. 처분 저지요 없다. 그 다음에 뒤에 와서 줄 서 있는 사람, 이 제3자 찍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일단 4개 못한다. 4개. 실체법상 효력 없다. 추정력 없다. 소유자 갑의 처분 행위 저지할 수 없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됐죠? 2가지는 가능합니다. 어떤 등기든 가등기뿐만 아니고 어떤 등기든
원인 없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가등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등기든지 그 등기 명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등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면 회복 등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걸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해요. 당연히 가등기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가등기가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어 있다면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거요. 제가 이거 얘기했더니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짱바가 났어요. 뒤에 사람들이 안 보일 정도로 쫙 섰어요. 이제 내가 표를 사러 왔는데 갑자기 야 뭐 이렇게까지 타야 되나 싶어. 그래서 이제 표를 안 사고 왔어. 와가지고 얘한테 야 우리 이거 타지 말자. 그럼 그래 알았다. 빠져나올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워. 이 자리가 아까우니까 얘가 잠깐만 여기 서 있어 그대로 맨 끝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저게 우리 자리인데 10,000원에 살래?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못 팔 게 뭐 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대충 계산이 지금부터 저까지 가려면 2시간이야. 차라리 10,000원 주고 사갖고 2시간 일찍 가는 게 낫죠. 10,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얘가 일로 가. 이거 막을 이유가 없죠? 이거 새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 새치기예요? 이 자리를 파는 건데. 이걸 팔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럼 안 된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짜증나지 않냐고. 그런 일도 있어. 얘는 순서대로 가는 건데. 미리 순서 잡아놓은 건데. 가등기도 똑같아요.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등기를 산 사람 요 놈하고 순서가 같아야 되죠. 그렇죠? 기존 등기의 순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해요. 독립한 순위 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기존 등기의 제 몇 호, 예를 들어서 기존 등기가 2번이다 그러면 2의 1, 2의 2 이런 식으로 기존 등기를 주등기라고 합니다. 주등기, 독립한 순위 번호가 부여된 등기를 주등기라고 하는데 그 주등기의 순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등기를 뭐라 한다? 부기등기. 이렇게 부기등기에 의해서 가등기를 뭐 할 수 있다? 양도. 이거를 가등기의 가등기라고 불러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가등기. 줄 세워놓은 걸 또 줄 세워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등기의 가등기. 가등기상의 권리를 부기등기 형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6개. 본등기 전 기억하셔야 될 점은 6개. 없다, 있다. 없다 4개, 있다 2개. 그 다음에 본등기. 자, 먼저 본등기 후에서는 기억하실 게 누구를 상대로 하느냐예요. 자, 3월 10일 날 누구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될까요? 갑일까요? 병일까요? 당연히 갑이지요. 왜? 을은 누구하고 계약했으니까? 갑하고. 을이 3월 10일 날 행사하는 본등기 청구는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입니다. 당연히 누구한테 해야 돼? 매도인 갑에게.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판례가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이전이 된 경우 가등기권자는 가등기 당시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가등기 목적이 뭐였어요? 순위 보전이었죠. 그러니까 순위가 소급해요. 가등기 한때로.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자가 둘이 등기가 돼 있는 건데 누가 먼저 등기한 거예요? 얘가 먼저 한 게 된 거예요. 아까 2개의 권리가 충돌할 때 부동산은 등기 선후를 했죠? 그럼 누가 먼저 한 거예요? 얘가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요때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버립니다. 등기관이. 본등기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 이걸 등기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말소. 그리고 불쌍한 병에게 알려줍니다. 네 등기 말소됐다. 이렇게. 아까 186조에서요.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등기. 그 등기가 본등기예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이때부터예요. 등기된 순서만 소급할 뿐 소유권 취득의 효과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순서만 올라갑니다. 순서만 올라가고 소유권 취득의 효과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해하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이거 왜 저렇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등기의 늪에 빠져들어요. 결론,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한다. 본등기하면 순위는 소급한다. 소유권 취득의 효과까지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딱. 아시겠죠? 순서만 소급할 뿐입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본등기 전 6개, 본등기 후 3개. 자, 아까 총 9개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 그래서 281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 타이틀만 3번 추정력 없다. 4번 가등기 양도 가등기 부기등기 형식으로.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수인은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주의할 것은 그 다음에 3번 가등기에 저촉되는 중간 처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등기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가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하며 이거 말하는 거예요. 갑에서 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그런 병을 상대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되며 갑을 상대로 해야 되며 본등기가 되면 중간에 이루어진 제3자 등기는 어떻게 된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그렇죠? 일단 요 정도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물권 변동 186, 187조와 연결된 등기에 관해서 기억하셔야 될 6가지입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의 추정력, 그랬죠? 이중보존 등기, 또 뭐가 있었죠? 무효 등기의 유용, 중간생략 등기, 가등기 6개. 됐죠? 여기 이제 조금 추가할 게 더 남았는데 그건 나중에. 6개만 머릿속으로 일단은 오늘은 개념 정도만 머릿속에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것들은 쉬워요. 그만 조금 더 보겠습니다.